네, 이번에는 이제 기고문 작성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보도자료는 기고문과 달리 기자가 하여금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자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나중에 이제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3차 시에서 하겠습니다. 언론사에 제공하는 보도자료는 여러분들이 정부기관이나 시청이나 도의 그 홈피에 가보면 수많은 보도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그 보도자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정보 공개행위예요.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시책이 뭔지 또 이런 시책을 하려는데 이런 정책을 하려는데 국민들이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이나 행사를 홍보하는 것, 또 입장을 표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자료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보도 내용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대로 제목이 돼요. 아까 기고문이나 리포트는 약간의 어떤 카피 같은 성격이 있다면 보도자료는 카피 같은 성격이 있으면 뭐 안 된다는 법은 없는데 기자들이 어차피 이제 편집을 할 때 제목을 따로 뽑기 때문에 거기에 입맛에 맞게 제목을 평범하게 내용인 그대로 주장하고자 내용 그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내버스의 와이파이를 확대하겠다 그러면 뭐 광주 시내버스 와이파이 확대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대로 제목이 들어가면 돼요. 기관이 주어가 돼서 행사 사업을 한다고 명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광주시 또는 전남도 시내버스 와이파이 전면 확대 이런 것이 주가 되는 거죠. 그 주어가 되는 거죠. 왜 보도자료를 내는지 목적, 배경, 설명 이것은 이제 그 보도자료의 본문에 들어가는 거죠. 내용의 그렇게 통계나 세계적인 동향, 과거 실적, 그다음에 담당 과장 이제 예를 들면 뭐 무슨 과장은 이 일을 함으로써 뭐 이런 효과가 기대되고 시민들은 이렇게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것이 이제 담당 과장의 멘트예요. 보도자료는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도가 된 거죠. 광주시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집중 추진 해가지고 뭐 내달부터 이게 소제목이 들어가고 요약이 들어가 이거에 대한 요약.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은 이 세 개만 보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다중이용시설이라면 지하철이라든지 어디 체육관이라든지 뭐 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가 다 다중극장 어린이집 이런 데 다 다중이용 시설이요. 240곳에 대해서 냉각 탑수나 급수 시설들이 소독이 어떻게 되고 청결 유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내용이 다 그거예요. 이렇게 내용이 주제로 소제목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보도자료인데 이건 실제로 보도가 된 거고 이게 이제 그 보도자료를 낸 거죠.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냈는데 이 중에 이렇게 바꿨잖아요. 기자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되고 이게 다중이 240군데를 했는데 내일부터 보세요. 공무원들이 쓰는 것은 다중이용시설 등 240개소 대상 내년날라 검사 시행 이렇게 썼는데 굉장히 딱딱하고 시민들이 알아먹기 어렵다기보다는 좀 더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내일부터 다중이용시설 240곳 대상 검사 이렇게 쉽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냉각 탑수 급수시설 등 철저한 소독 청결 유지 당부 그냥 점 찍었잖아요. 밑줄 빼고 냉각 탑수 급수시설 등 소독 청결 유지 당부 이렇게 간단히 바꿨잖아요. 그 다음 밑에도 광주시는 이거 이제 광주시에서 냈기 때문에 썼지만 기자는 그냥 없애고 여가 광주시가 있기 때문에 별도 쓸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필요한 말 빼고 이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약간 한쪽 정도 냈는데 한쪽 정도 나오죠. 두 개 보면은 이건 완전히 빼버렸고 광주시 관계자는 이게 아까 누구누구 과장은 당부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시 관계자는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서 뭐 하절기에 가동한 냉각닭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당부했다.
이렇게 다 나오고 자기 이름 썼잖아요. 요거 이제 기자가 바꿨기 때문에 자기 기명 기사가 되는 거예요. 시에서는 자료 제출을 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도 자료를 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언론사에서는 그냥 간단히 보도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뭐 누가 당부했다 그런 말 필요 없이 또 여기도 간단히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제 언론사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만 보도해도 되겠다. 뭐 내디놀라 이렇게 하는구나. 제목만 봐도 될 수 있도록 줄여서 보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그 보도 자료로 보면은 강주시 꿀벌 질병 낭충봉 아부 부패병 낭충봉아 부패병이죠. 제가 이걸 검토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담당 그 간부인 나도 잘 모르겠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뭐 막 알기도 어려운 말도 막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질병의 정의 낭충봉화 부패병이 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고쳐준 거예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꿀벌 질병 주의와 방역당국 그래서 국내 실태는 이렇고 우리 상황과 이렇게 바꾸라고 이렇게 내가 표시를 해준 거죠. 주장, 담당자 멘트 이렇게 해서 줬더니 KBS 보도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원래 이렇게 꿀벌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별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일반 종이로 된 언론사는 한 군데도 보도가 안 됐어요. 다만 그 방송에서는 TV에서는 보도가 됐는데 이제 멘트로 아나운서가 읽은 거죠. 이렇게 간단히 나왔어요. 꿀벌 질병, 낭충봉화 부패병 확산. 그래서 토종벌의 농가를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 질병이 확산되고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요거에 대해서 즉시 송악해 달라고 했고 이렇게 해서 광주에는 230여 남북공원 꿀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복잡하게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렇게 보도는 이렇게 간략히 된다 하는 것이죠. 아까 이제 기고문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보도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상황이나 또 제일로 이제 그 보도자료 낼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예를 들면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시대에 일반적인 그 기사를 내면 잘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관심이 나오는 그런 기사를 내야 되겠죠. 되게 그 보도를 잘 해주는 경우는 언론사가 쉬는 날, 되게 언론사는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이 돼서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은 기자들이 출근을 해서 월요일 날 그 기사가 보도되거든요. 뭐 그때 쉬는 날 금요일 날 같은 자료를 내주면 기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잘 보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미리 이제 한 개 언론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거. 여러 사람이 반드시 검토를 해서 제출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팁은 기고문도 마찬가지고 보도자료는 무조건 짧게 써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읽죠. 제목만 읽죠. 내용 잘 안 읽잖아요. 명료하게 써라. 그래야 이해가 될 것이다. 그림같이 써라. 그래야 기억 속에 머물 것이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 언론인 조지프 퓰리처상이라는 상 가끔 보셨죠? 그 언론인이 쓰는 거예요. 짧게 써라. 명료하게 써라. 그림같이 써라.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꼭 언론의 글쓰기뿐만 아니라 리포트 쓸 때 마찬가지야. 짧게 명료하게 그림같이 이렇게 써야 된다면 그래야 읽히고 이해되고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글은 나의 얼굴이고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고 그래서 겉만 화려한 것보다는 한 페이지에 모든 걸 담는 감결하고 강력한 에너지 나만의 예술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도 카피 뽑듯이 내용도 물 흐르듯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의 주장 그 다음에 남의 걸 인용할 때 편집을 잘해야 된다. 또 글을 쓸 때 그 목적이 뭔가에 따라서 리포트는 그 채점하는 담당 교수가 보기에 어필이 되도록 그림이나 표나 소재 이런 걸 잘 다뤄서 해야 된다. 필요하면 뭐
좀 깨끗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 기고문은 기고문에 맞게, 보도자는 보도자를 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나만의 예술이다. 여기를 여러분들이 강력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보고서 작성인데, 여러분 현재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요것은 그렇게 할 기회가 없겠지만, 이제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학과에 내가 뭘 제출한다든지 뭐 이것도 보고서가 될 수 있어요. 보고서는 수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회사에 들어가든지 공직에 들어가든지 뭐 군대 생활을 한다든지 또 여러분들 그 뭐 다양한 어떤 직업을 갖게 될 텐데, 그러게 되면 수많은 보고서를 써요. 회사 생활은 보고서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고서를 얼마나 잘 쓰냐, 그게 어떻게 보면 기획서죠. 기획서를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내가 능력을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기획서를 잘 쓰려면 앞에서 했던 그 기고문이나 리포트 쓰는 거와 거의 똑같은 이야기예요. 기획을 잘 쓰려면 과거 사례를 남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재 상황은 어쩐가, 분위기는 어쩐가, 보편적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 누구나 다 읽어봐서 이해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회적인 보고서는 내가 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영향을 봐야 돼. 예를 들면 공직자들은 내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 환경 기준을 이만큼 강화해서 낮추겠다라고 생각하면 그에 따라서 수많은 사회적인 영향이 끼치잖아요. 국민들 생활은 어떻게 되고, 미세먼지를 1ppb 낮추면은 뭐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바꿔야 되고 그럼 비용이 들어가겠죠. 도로 청소를 한 번 할 것을 두 번 해야 되겠죠. 그럼 또 비용이 들어가겠죠. 사람 많이 뽑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원이나 인력 채용 대책 어떻게 할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보고서를 써야 되는 거죠. 예산 확보, 결과 처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천 가능성은 있는지 이렇게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서 보고서를 써야 된다 이 말이죠. 보고서는 기획의 목적은, 계획이라는 건 기획이잖아요. 우리 기획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들 영화를 촬영할 때 먼저 기획서를 먼저 내잖아요. 또는 신제품을 개발할 때 기획서를 먼저 내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공무원들은 이제 계획을 먼저 짜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거의 사례나 현재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고서는 내 부서가 내가 기획한 일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결제 서류, 사전 보고 뭐 이런 것들 정해진 절차가 있어요. 각 회사마다, 각 부서마다 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정보 전달하기 위한 과정은 뭐 메모 보고로 뭐 카톡하는 거 비슷해요. 근데 카톡 할 때도 이제 그 회사에서 뭐 어느 정도 형식이 있는 거죠. 제목 쓰고 뭐 이런 것을 하고 언제까지 해라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메모 보고, 동향 보고,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주요 업무 보고 또는 보도 자료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시장이나 사장 등 대표가 취임할 때는 취임 보고서도 있어요. 우리 각 부처에 가면 환경부라든지 또는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대통령 때 연초에 보고한 업무 보고 자료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계절식으로 그 핵심 단어들, 핵심 문맥으로 딱 짜져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이걸 이제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양식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결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제목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에 딱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거 거기에 이제 뭘 하기 위한 보고서고 또 이거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뭐 일반적인 미사 욕구라든지 막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제목이 들어오고 뭐 2019년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추진목 박스 안에다가 핵심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야 돼요. 국비 확보를 왜 해야 되는가? 내가 뭐 미세먼지의 측정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 그 이유는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쓰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업의 개요가 어떻게 되고 내가 뭐 측정소를 2개를 만들려는데 어디 어디다 할 것이다. 언제까지 할 것이다. 이런 건 개요죠. 지금까지 광주시에는 뭐 10개의 측정소가 있는데 앞으로 2개 더 늘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내년부터는 뭐 또 한 3개 더 늘릴 것이다. 이런 추진 사항을 쭉 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돈이 없다. 그래서 그 대책은 국비를 확보하겠다. 국비를 70% 받고 나머지 30%는 우리 이 지방비를 대주겠다.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향후 국비가 확보되면 뭐 내년 몇 월까지 설치를 해서 내년 뭐 8월부터는 시민에게 이걸 그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요 전체 사업의 추진을 요약하고 기간이나 방법 계상을 쓰는 것들이 결국 마지막에 기도 효과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죠. 현황은 현재 추진 사항과 소제목에 대해서 쓰고 통계적인 개수 표현 이런 걸 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의 실적이라든지 추세 이런 것들을 제목과 관련된 표현을 쓰면 되겠죠. 이제 문제점과 대책 쓸 때 흔히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게 너무 막 강한 표현을 쓰거든요. 예를 들면은 미세먼지 그 측정을 하려는데 측정소 절대 부족, 인력 부족, 뭐 인력 부족 이래서 그 지금까지 측정이 미흡 뭐 이런 식으로만 써놓으면 이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이거 뭐 거의 뭐 이래서 일을 못하겠다는 거구만 이렇게만 생각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현재 미세먼지가 심화되고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게 2개소 정도를 더 확대를 하면 시민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측정소가 이게 확대되다 보면 인력 부족이 예상돼서 자체 인력으로 50% 충원하고 추가 인력은 50% 정도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에다가 그 측정소 설치하는데 뭐 3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력은 1명을 더 증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죠. 그래야 어필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보고서면 이 추진 일정, 언제 예산을 확보해서 언제 설계를 해서 언제 설치를 하고 언제 시운전을 해서 언제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런 계획을 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훨씬 더 빨리 정보를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잘 쓰는 팁도 다른 보고서를 많이 봐야 돼요. 남 걸 많이 봐야 돼요. 모방은 창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한 상태에서 창조는 없어요. 남 걸 보고 이렇게 쓰니까 보고서 참 좋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고서들이 실제로 정부 사이트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자 입장에서 이게 되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무자가 보고서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사장이나 시장님한테 이렇게 보고를 할 때는 중간 간부가 가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과장이 보고를 하게 되면 과장의 그 레벨에 맞게 글을 써줘야 되고 또 부장의 레벨에 맞게 글을 써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실무장 해가면 과장, 부장이 자기 입맛에 맞게 수정을 하지만 평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업무 흐름을 평소에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부서가 현재 뭘 하고 있는지 이걸 잘 알아야 이 기획서를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 요약과 편집 능력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대상에 따라서 보고 변화를 준다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첫째 시간에 보고서를 리포트를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기고문을 어떻게 잘 쓰는가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언론에 내는 보도자료를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나 또는 어떤 직장에서 그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태계와 환경 시간이지만
생태계와 환경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글로 잘 표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글 쓰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목의 성격만 아니면 첫째 시간에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마지막 시간에 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이 글쓰기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면 강의가 아니어서 전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글들을 많이 읽어보고 쓰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포트가 이번에 계기가 돼서 글 쓰는 연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